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4월 19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의 뉴욕 시장은 다 아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 경제 데이터들이 좋은 거, 그게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은행권의 수익도 많이 올라왔고 또 대유행에 대한 회복 모멘텀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이건 뭐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뭐 오르락내리락은 하지만 비교적 그 안정세를 찾았고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은 뭐 기대보다 적은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다 상승 마감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결국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밀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미국 시장에도 역시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뭐 우리 이제 주식시장 얘기만 하지만 암호화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장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주말 사이에 미국이 그 재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통한 이제 부정행위, 뭐 돈 세탁 등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라는 이건 루머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그거 하나 하고 또 이제 코인베이스 있잖아요.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됐잖아요. 상장되고 나서 그 회사 간부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대거 팔았다. 근데 그게 무려 50억 달러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조 6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았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여러분 암호화폐는 우리가 채굴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엄청난 그 고사양의 컴퓨터를 놓고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코인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우리가 채굴한다 이렇게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예전에 금이나 뭐 이런 그 값비싼 금속을 캐던 데에서 이제 유래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 마이닝은 이렇게 땅을 파서 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엄청난 컴퓨터를 수백 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기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열도 엄청나게 나서 막 에어컨 떼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붐 불어서 우리나라에서 막 채굴하고 이랬을 때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때 그런 채굴용 컴퓨터 산 분들 계시는지 굉장히 고사양이라 이제 컴퓨터 비싸고 전기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게 채굴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전기값이 다른 데 비해서 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채굴의 성지다 이래갖고 그 신장 위구르 쪽을 이제 치고 그쪽에 이제 그런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뭐 속일리든 외양간 이런 거 다 폐쇄하고 그 안에다 컴퓨터 넣고 뭐 막 이제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대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암호화폐가 한번 덜컹하면서 내려앉았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씩 뭐 회복되는 모습은 좀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은 한번 근래에 보기 드문 큰 충격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여러분 그 뭐 한 8년 전인가요? 그 뭐 재미삼아 만들었던 그 도지코인 있잖아요. 그것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니까 막 엄청나게 오르고 아무튼 그 암호화폐라는 거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암호화폐 시장의 움직임을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 거지만, 그거는 하든 안 하든, 우리 주식 투자하는 주시장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우리 시장은 월요일 날 비교적 그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그냥 좋게 끝났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갔어요. 출발 당시에는 뭐 코스피나 그 코스닥도 잠깐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그냥 쭉 해서 상승을 해가고 있어서 코스피도 3214포인트를 넘어섰었어요. 그러다가 오후 2시가 지나면서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좀 늘어나고 또 그동안에 정말 오랜만에
매수로 돌아섰던 기관이 오후 2시가 넘으면서 다시 매도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제보다 지난 주말보다 0.22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뭐 보합이죠. 그래서 3,198.84 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결국 3,200포인트를 넘지를 못했어요. 코스닥은 출발 이후에 그래도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갔고, 코스닥도 역시 오후 2시 부근에서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도 오늘 뭐 종가는 1029.46포인트로 또 7.84포인트가 올랐어요. 퍼센테이지는 0.77%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외국인은 3,027억을 팔았어요. 순 매도를 했고, 기관도 1,159억을 팔고, 결국은 이제 개인이 3,900억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오늘은 좀 907억이나 샀고, 593억을 기관이 샀고, 개인은 1,100억이 넘게 코스닥에서 팔았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 양대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 코스피의 경우는 이 지수 3,200을 쉽게 넘지를 못하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코스피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이. 그런데 뭐 아직 기조가 깨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오늘은 이제 뭐 파란 음봉형 십자가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상승, 그러니까 코스피가 여기서 그걸로 바로 이어가기에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금세 하락 반전한다, 이렇게도 또 좀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이제 3,200 부근에서 지금 어정쩡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8주째 상승입니다. 오늘 월요일날 또 이제 상승을 이어갔으니까 상승을 이어갔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수대로 코스닥은 이제 진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반도체 IT, 뭐 반도체 기계 장비 이런 쪽에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의 활약에 힘입은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오늘도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시장 특징에서 삼성전자는 엄청난 투자를 할 거라고 예고되고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는 600원이나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뒷단에 있는 뭐 기계 장비, 그 검색 장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다만 이제 이것은 코스닥의 이런 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무런 시장을 좀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파도도 치지 않는 잔잔한 바다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로 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한번 보죠.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었는데 중요한 거 몇 개 말씀드리면, 요새 이제 백신 난리잖아요. 알래스카인가요? 여행 가면 그 앵커리지 공항에서 공짜로 놔준다며요. 국적이 불문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공짜로 놔준답니다. 알래스카는 확보한 백신 물량이 좀 남는다고 그래요. 몇 군데, 세계 몇 군데 주요 군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제 뭐 백신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기사에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로 보면은 참 이게 부럽죠. 우리는 지금 이제 백신 때문에 뭐가 잘못됐네, 뭘 잘못했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모더나가 한국에 자회사를 만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그거죠. 위탁 생산이 가능한 CMO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주가가 좀 움직였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대통령 가실 때 얘기들은 이건 뭐 정확한 거 아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도 20조, 그건 이미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미국 시장에서 늘리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또 평택 공장도 1, 2 공장, 이제 3 공장 또 얘기했잖아요. 근데 1, 2 공장에 각각 30조, 또 3 공장에 한 40조에서 50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되면 명실공히 그 투자 계획으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가 세계 1위죠. 그리고 그 3공장은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들어가는 이제 후공정, 기계 장비, 또 그다음에 검색 장비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정작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도 그 컨테이너 그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7%나 올랐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오늘 그쪽 주식들은 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우리가 그 PCB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고사양의 PCB 회로판이 그게 좀 부족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한 40% 가까이 폭등을 했대요, 가격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 근데 이런 얘기들을 다 보면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실물 경기의 회복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실물 경기 회복 안 되는데 PCB판이 왜 부족해요?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속도의 싸움이고, 그건 뭐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을 계속 접종하면서 이렇게 제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뭐 집단 면역이 생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실물 경기에 자꾸 투입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코로나가 뭐가 됐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좀 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행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도시 어디 가면 공짜로 백신 또 백신 맞는 것까지 포함한 뭐 관광 패키지 이런 게 나오면 또 여행업체도 아웃바운드 쪽에서 어떻게 될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여튼 지켜볼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전염병이 이렇게 해서 또 장사 수단이 될지 몰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장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뭐 코스닥은 그렇다고 해도 코스닥은 이제 코스닥은 결국은 뭐냐면 어디까지 갈까의 싸움이고 코스피는 이거예요. 시장이 의외로 침착해요. 우리가 뭐 작년에 봐왔던 또 올 초에 봐왔던 그런 시장 같지가 않은 거예요. 침착하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뭔지 좀 불안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침착하다 이렇게 표현은 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해서 회복하는 거, 거기에다가 그 새로운 이제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으로 몰려들면서 뭐 모르고 막 한 거니까 속도도 나고 되게 빨랐죠. 근데 이제는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계속 시장이 달리지는 않는구나. 저러다가 갑자기 쓰고 쉬었다가 하고 이러는데 그때 되게 힘들더라. 이런 이제 학습 효과를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심도 그만큼 과거보다 커졌고, 야, 이게 이렇게 막 달리는 게 아니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작년보다 실제적으로 기대 수익도 많이 낮아졌어요. 기대 수익을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골드락스 얘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어원이 그게 그러니까 황금빛 머릿결 그 골든 헤어를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쁜 색깔의 머리카락이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그 우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그 소녀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곰 3마리가 사는 집입니다. 당연히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이렇게 사는 데죠. 그러니까 식탁에 스프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지 뜨겁고 하나는 차갑고 하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스프. 그래서 이제 그 스프를 먹고
그 옆방에 가니까 침대가 있는데 하나 굉장히 딱딱하고 하나는 너무 쿨렁거리고 또 하나는 너무 쿨렁거리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침대. 예, 그런 침대에서 들어 자다가 이제 뭐 곰이 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뭐 여기서 이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에서 이제 이 말을 끌어다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골디락스라는 말은 경기는 나아지고 있는데 경기가 나아지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속도가 낮은 그런 이제 거를 골디락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이 골디락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 그래서 경기는 좀 지표상으로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속도가 좀 둔화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상황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마치 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군인이 보름 휴가 나오면 처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귀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골디락스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예정된 이벤트를 보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 무섭다는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첫날부터 냈다 때리고 퍼붓지는 않겠지만 이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들지 않아요? 그럼 뭐 언제 튀어나올까요? 그럼 공매도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상식보다 훨씬 초월하는 과열됐다고 느꼈을 때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5월 이후서부터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매도를 친다. 그게 뭐예요? 주가가 세게 못 올릴 것 같다. 올라가면 때릴 테니까. 이런 이제 불안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뭐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장이 끝나면 이제 제가 아는 그 뭐 선수들이니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의견을 주로 경청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이렇게 보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종합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올여름 시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이제 시장을 보세요. 시장이 성격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시장에서 막 딱 내가 사면 그 다음날부터 이게 막 날아가고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위험하죠. 시장이 그런 아주 초강성, 초단타, 고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그 성격의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이제 되고 갔어요. 암호화폐 신나잖아요. 뭐 떨어질 때 그렇지만 오를 때 진짜 이건 뭐 주식에 비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좋아하는 성격의 자금들이 글로 상당히 간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침착하다는 말이 뭐냐면 리즈너블한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의 변동성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세게 못 올라가고 서로 눈치 보고 조금 되면 이익 실현해서 또 챙겨서 또 지켜보고 이러는 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면 아무래도 이건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뭐 투기적 자금이건 뭐건 이런 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니까 이 금융자산 시장에서 수요임은 분명하니까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자꾸 간다. 암호화폐 참다가 야 지금 가야지. 나 괜히 진작 갈 걸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는 결코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오늘 뭐 발표했죠. 우리나라도 6월까지 이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불법 행위.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암호화폐 자체를 부정했는데 이제 암호화폐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걷는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체를 할 수는 없고 암호화폐를 통한 돈 세탁 등등 이제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 6월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의 진정성을 좀 찾고선 하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쨌든 간 자금이 그만큼 날아가는 거니까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또 그 자금들이 다시 증시로 돌아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올 초까지 경험했던 시장의 다이내믹이 조금 살아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시장은 항상 그런 아주 그 다이내믹한 그런 물론 리스크는 많이 않지만 그런 자금과 그렇지 않은 자금이 뒤섞여서 있는 시장인데 지금 이제 그런 공격적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상태고 그게 돌아오면 어쨌거나 지금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건 우리가 꼭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게 뭐 변동성이 크건 뭐 크지 않건 그거는 이제 그런 성격의 자금들이 얼만큼 증식으로 재유입되느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가 됐건 어떤 상황이건 내가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답이다 하는 거예요. 또 좋은 주식 자체는 공매도의 대상이 되기 되게 힘들어요. 물론 좋은 주식도 단기간에 많이 급격하게 오르면 공매도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무조건 좋은 주식이라고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죠. 뭐 이게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실제로 5월부터 돼서 실제로 쏟아지느냐는 모르지만 이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공매도가 개시되는 전에 공매도가 개시되기 전에 시장은 먼저 그 위험을 걱정한다. 그래서 그게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생각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는 백만개미 그동안에서 명품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일부 현금도 있고 근데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부분 익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답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제는 시장이 이렇게 침착해지면 그러니까 분할해서 분할해서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암만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공매도 우려해서 조금 미리 쏟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번 주를 지나면서부터는 암만 좋은 주식도 상당히 많이 오르면 쉬었다 가는 거니까 많이 올랐을 때 어느 정도 남았으면 부분 익절을 좀 하는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구성해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좋은 주식은 반 정도는 항상 오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썸네일에 달아드리고 이쪽에 오르면 이쪽에 올리고 이렇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서 내 계좌는 여기서 깨지고 여기서 먹어서 맨날 똑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얘하고 타임도 다르고 매매하는 방법이 매일 다른 겁니다. 어느 날 오늘은 주식 파는 날 이래서 다 팔고 사는 날 이래서 다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에 따라서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급격하게 단기간에 올라간 거는 이제는 익절 라인을 한번 여러분이 꾸며보세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때 얼마, 이때 요거 또 넘어가면 몇 퍼센트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근데 이제 코스닥은 저게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끌고 가다가 이걸 내려놓을지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주요 종목들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의 매물 동향을 매일 보면 아니까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얼마큼 팔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시장 본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